공매도 토론회 후기 이렇게 한번. 공매도 전산화 감론을 막 어제 보셨습니까 이거? 저도 이제 보는데 딸내미가 이제 방학 중이에요. 그래갖고 딸내미하고 같이 봤는데 딸내미가 아저씨들 왜 싸워 그러더라고. 싸우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같이. 야 너 봐도 못 알아들어. 했는데 열심히 보더라고요 딸내미도. 뭐 근데 재미없는지 딴 거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제 봤어요. 저도 쭉 봤는데 전산화 토론회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가 개최가 됐고요. 토론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공매도 실시간 감지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그리고 의지의 문제다,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의정 대표는 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송기명 부장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지금 이거는 국회에서도 검토 의견으로 폐기됐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국회 뒤에 숨어갖고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고, 그걸 국회에다 계속 그래갖고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트루앱 얘기가 나왔죠. 트루앱 얘기 나오니까 외국인들한테 에키랜드 쓰고 있는데 트루앱까지 강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건데, 왜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를 컨버전스를 잘 하면 되는 거고, 에키랜드만 쓰는 게, 아니 쓸 사람 쓰고 안 쓸 사람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안 쓰겠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포지션 노출하고 싶지 않다, 혹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니까. 걔네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있는 외국인 가운데에서 뭐 공매도 이렇게 하면 나간다고 하는 애들은 한마디로 학창 시절에 있는 일진 같은 애들인 거예요. 일진 학교에서 내쫓아버리면은 그 학교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일진이 교화되고 일진을 전학 보내버리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 학교는 명문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애들이 전학을 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측면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고요. 거래소는 실시간 잔고 파악 시스템이다 보니까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사후에 관리를 하겠다, 이거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 측은 전산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사후에 관리하는 거, 이거 분명히 오해 소지가 생기고 이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산화하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거쳐온 이야기인데 여전히 겉돌아요. 그래갖고 어제도 그냥 똑같은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나마 어제는 좀 주고받으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기존에 비해서는 토론 방식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표회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주고받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고, 조금 이제 그런 얘기들은 잠시 뒤에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제도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땐 그거예요. 현재 제도권 내에서 제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물건이 있으면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손바닥보다 작은 물건들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손바닥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손바닥 밖으로 꺼내갖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아니요, 손바닥 밖으로 꺼내는 거는 지금 국회 논의도 해야 되고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좀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제도 내에서 손바닥 위에서만 움직입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꺼지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하냐. 그 쥐고 있으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된다. 근데 피면은 더 큰 걸 줄 수 있다. 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도 내에서 손바닥 위에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대화가 겉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 손바닥 밖으로 꺼내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건데, 아니요, 손바닥 위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시간 전산화를 해외 프로그램과 국내 프로그램으로 교차 도입해서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만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아니라 사후에 관리 강화를 통해서 위원회 불법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돼요. 누구의 이야기는? 기관 측의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청회 통해서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후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굉장히 큰 맹점이 있죠. 사후 관리를 세밀하게 하는 게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과연 빈틈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마이크로하게 잡아내가지고 최선의 대안으로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기관 관계자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지금 이 사후 측면, 처리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할 것이고, 증권사에서는 기관 시스템이 적정한 것인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확인하도록 제 의무를 부과할 것이고, 해당 기관이 시스템 구축을 만약에 하지 못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는 별개로 공매도가 또 적발될 경우엔 또 공매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페널티를 계속 주겠다. 또 증권사에 대해서는, 즉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는 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즉 벌칙을 강화해서 투자자나 증권사, 투자자는 공매도 투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두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사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국에서도 사후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스템이 적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할 것인데, 물론 시스템이 실시간은 안 된다라고 어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사후적으로 하루에 관리가 될지 2, 3일이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시스템에 걸려드는 모든 종목에 대해 감리를 하고 사후 적발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안 걸려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취지와 방법이 얼핏 보기엔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시스템이 무조건적으로 불법 공매도로 적발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모두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시스템에 걸려들지 않는다면 이라는 거죠. 이미 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을 전달하면 증권사는 해당 주문이 공매도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공매도라도 확인하고, 그리고 공매도가 확인되면 대차 계약을 확인하고 결제 가능 수량을 확인하도록 이미 돼 있대요. 근데 왜 BNP 파리바하고 HSBC는 못 잡았냐는 거죠. 이들의 과연 실수나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이들이 이런 관리 감독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오류나 아니면은 시스템 오류나 아니면 실수였을까요? 그 실수고 오랜 기간 그래서 한 걸까요? 아니죠. 이게 있으니까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불법 공매도로 더 오랫동안 자행한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거죠. 상당히 고의적으로 보인다, 상당 기간에 고의적으로 했다밖에 볼 수 없는 충분한 정황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 시스템 구축 의무를 확인을 하고, 투자자는 2차적으로 증권회사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지금 그래서 더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가장 큰 문제는 걸러야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걸려드려야 얘네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안 걸리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안 걸리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네들은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발이 되더라도 과징금에 대한 액수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액수보다 적으면 해볼 만한 싸움인 거죠. 형사처벌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강한 과태료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해서 사전 예방 효과를 갖는다고 하는데, 금융범죄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진화해서 빠져나갈 틈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법을 적발하기도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어 보이고, 적발해서 강한 과태료 부과 역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효율이 실시간 관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후에 과태료를 때린다고 해도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해도 최대 18배잖아요. 18배보다 더 수익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후에 이렇게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처벌받기 이전까지 불법으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되고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잖아요. 누가 입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입어요, 보통.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하나하나 다 보상을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본 거를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하고 장고증빙해야 되는 거고,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계속 발생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건이라도 불법 공매도가 또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국의 의무고 책무입니다. 결국 공매도 투자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서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자율성에 맡길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막아야 불법 거래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적게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시장에서 불법을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개선안을 도입해야 되는 게 지금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외의 이야기인데, 이런 토론회를 할 때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방식은 브리핑 처음에 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발전적이었고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았고 2시간이라는 게 사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 교수님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건 없는데, 다만 패널보다 사회자의 발언이 길고
또 불필요한 코멘트가 너무 많으면 토론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맥이 툭툭 끊기고, 토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말을 하다가 글을 쓸 때도 그렇고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저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누가 와서 말 걸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잠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글 써야 되는지 진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맥이 끊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 흐르듯이 정말 시장에 맡기듯이 토론자들에게 맡기고, 너무 과도한 욕설이나 비방이나 아니면 억측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자제를 시키면 되는 거지, 불필요한 코멘트가 있고 패널 발언보다 시간 없다 그러면서 더 길고 그러면은 토론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제 뭐 시스템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고무적으로 좀 이제 보면서 재미있게 본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더욱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